안녕하세요. 썸쌤이에요. 오늘은 25가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과에서는 형용사에다 은이나 니은을 붙여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그런 문법을 배웁니다. 은, 니은이에요. 은이나 니은은 형용사 뒤에 붙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며 그 명사의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은 또는 뭐뭐 니은이 활용되는 형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표가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뭐 은이냐 뭐뭐 니은이다 두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있다 없다가 있을 경우에는 는을 붙인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불규칙이라는 건 항상 있었죠. 예외는 항상 있는 거니까요. 항상 exception이라는 건 있죠. 자, 그래서 받침이 있는 경우 작다, 좋다, 많다, 짧다 다 받침이 있죠.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은을 붙인다. 그래서 작은, 좋은, 많은, 짧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경우 크다, 기쁘다 받침이 없죠. 그래서 큰, 기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받침이 있는 경우 길다, 멀다 이럴 경우에는 리을 탈락, 리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니은을 붙여서 긴, 먼, 그 다음에 불규칙으로 귀엽다를 집어넣는데요. 뭐 춥다, 덥다 이런 것도 비슷했죠. 항상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거는 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귀여운, 귀여운 우리 아들,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귀엽다. 그 다음에 있다 없다가 들어가는 말은 뭐뭐 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멋있다, 멋있는, 맛있다, 맛있는, 재미없다, 재미없는, 재미있다, 재미없다의 반대인 재미있다도 재미있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나왔던 이 여러 가지 형용사들 있죠. 이 형용사들을 가지고 한번 그럼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작은 아이, 좋은 사람, 많은 사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기보다는 이거 갖고 한번 문장을 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화면을 멈추고 한번 자기가 나름대로 문장을 한번 지어보세요. 말로 하셔도 되고 손을 써도 되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가서 또 제가 만든 한번 문장들을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문장을 만들어 보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예문을,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보세요. 작은,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많은,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요. 짧은, 짧은 머리를 한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큰, 큰 가방을 주세요. 기쁜, 기쁜 날이어서 우리 모두는 행복했어요. 긴, 긴 터널을 지나야 해요. 먼, 여기서 집까지 먼 거리예요. 귀여운, 귀여운 고양이가 소파 위에 있어요. 멋있는, 멋있는 모자를 쓴 남자를 만났어요. 맛있는, 사장님이 맛있는 과자를 주었어요. 재미없는, 재미없는 영화는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설명을 해주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으면은 한국어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는 뭐뭐은, 뭐뭐니은을 활용한 대화문입니다.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은이나 뭐뭐 니은이 들어간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같이 읽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한국에 오세요. 메이 씨가 공항에서 모시고 올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은 키가 작고 빨간 모자를 쓴 여자분이에요. 한국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그분은 안녕하세요만 할 줄 아세요. 하지만 밝은 미소를 띠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찾기 어렵지 않겠네요. 말은 체격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는 들어간 단어 찾아보셨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넷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찾아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찾은 거하고 제가 찾은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봐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했는데 어떤은 분을 설명해주는,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분, 내일 중요한 손님이 한국에 오세요. 이럴 때 중요한 손님, 여기다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뭐 일반적인 손님, 중요하지 않은 손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키가 작고 빨간 모자를 쓴 여자분이에요. 빨간 모자 이렇게 돼요. 빨간 모자. 네. 자, 그 다음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큰 목소리로 인사하실 거예요. 밝은 미소, 미소를 지는데 밝아요. 밝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두운 미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밝은 거예요. bright smile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목소리, 큰 목소리 아시죠? 큰 목소리. 자,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아니면 작은 목소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형용사예요, 다. 그 다음에 마른 체격, 마르다 뭐예요? 여기서는 뭐 슬림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슬림, 슬림 피직 이런 말이에요. 슬림 바디. 체격이에요. 체격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체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앞장에서 배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일일이 단어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장 전체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공항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그 지문 내용 중에서 모시고 오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어려운 단어인데 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초급 일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일단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와 여러분 집에 같이 와요.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친구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 친구예요. 그럼 자기 친구 아니기 때문에 높여야 돼요. 한국말에서는. 그래서 데리고 오다 해서 데리다를 높여서 모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데리고 오다가 아니라 모시고 오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데리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나 동물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다, 데려다, 기르다 이 말이에요. 기르다. 강아지를 기르다, 고양이를 기르다. 데리고 가다, 데리고 오다, 데리고 다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런 거는 주로 친구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동생. 내 동생을 데리고 가요.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 동생을 데리고 명동을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할 때요. 데리고 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데리러 가다는 뭐예요? 데리러 가다는 바로 여기 공항에 마중 나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친구 집에 왔어요. 시간이 늦어서 밤이 돼가고 있는데 동생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동생 친구 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게 데리러 가다예요.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데리러 가다. 그 다음에 데리다의 높이너라 했어요. 높이 모시다. 높임말. 윗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 가까이서 시중을 들거나 함께 살다. 이거 어렵죠. 자, 그래서 그냥 예문을 보세요. 고객을 모시다. 고객 뭐예요?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고객을 모시다, 손님을 모시다. 마찬가지죠. 비슷한 말이죠. 손님.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다, 시부모를 모시다, 아버지를 모시다. 이 시부모의 말도 어렵네요. 그죠? 시부모라는 거는 이거는 여자분들이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은 남자 있죠. 자기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를 시부모라 그럽니다. 네, 아주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번 내용은 소개팅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소개팅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르셔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지문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인 줄 아실 거고요. 모르더라도 제가 다음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읽으면서 뭐뭐 은이나 뭐뭐 니은 들어간 형용사를, 단어를 찾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소개팅에 나갔어요. 친구의 소개로 강남의 한 카페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작은 눈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실수로 뜨거운 차를 흘렸을 때도 계속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귄 것 같은 기분으로 웃고 즐겼어요. 시원한 냉면을 먹은 후에 차가운 빙수까지 먹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주말이 기다려져요. 자, 여러분들 웃는 들어간 형용사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찾으신 그 형용사와 제가 찾은 거와 한번 맞춰보면서 같이 봐요. 자, 강남의 한 카페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 할 때 좋다 형용사예요. 작은 눈, 눈이 작다 이런 거죠. 작은 눈. 뜨거운 차 할 때 뜨겁다, 차가 뜨겁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시원한 냉면, 냉면이 시원하다 할 때 시원한 냉면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빙수, 빙수가 차갑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이름, 어렵다. 이름이 발음하기가 어렵다 할 때 어려운 이름 이렇게 했어요. 자, 빙수는 옛날에 제가 했던 앞에 과에서 팥빙수라 해서 한국의 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빙수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이랬는데 제가 일부러 그 사람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래야지 재밌으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남자겠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밝히질 않았어요. 일부러. 네. 자, 이쪽은 여러분들 앞에 지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전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소개팅에서 A blind date 했는데 블라인드 데이트하고 소개팅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냥 참조하세요. 앞 지면에서 나왔던 소개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소개팅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소개해 주어 남녀가 1대1로 만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이라는 말은 소개하다라는 그 소개와 영어의 미팅이라는 팅이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한국에서 만든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통해 이성 친구를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성 친구는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남성일 때는 여성이 이성이 되는 거고 자기가 여성일 때는 남성이 이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와 성이 다른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소개팅을 나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소개팅을 나가다. 소개팅을 가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